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은 SUV 전문 브랜드 지프의 라인업 가운데서도 정통 오프로드로서의 캐릭터를 확실히 구축하고 있는 랭글러의 사하라입니다. 이 사하라의 경우 지난해 여름 무려 11년 만에 단행한 풀체인지로 새롭게 돌아온 신형 랭글러 라인업 가운데서도 도심형 주행에 초점을 맞춘 모델로 주목을 받았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프 랭글러는 거친 외관부터 내부 성능까지 온로드보다는 확실히 오프로드에 초점을 맞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랭글러의 도심형 주행차라니 약간 좀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랭글러라고 하면 고집스러울 정도로 일관됐던 와일드한 디자인 덕에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차량으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주행 성능 자체도 온로드보다는 오프로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사하라를 통해서는 이 정통 오프로드로서의 캐릭터를 유지하면서도 도심형 주행에 초점을 잘 맞춘 요소들을 더해서 이 데일리카라도 손색이 없다, 이런 입지를 노리고 나선 셈입니다. 네, 그럼 이 랭글러 사하라가 얼마나 편견을 빼고 멋있는 변신에 성공했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외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랭글러의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된 투박함이 이제는 희소성으로 부각되면서 오히려 매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고유의 투박하면서 각진외형의 원형 헤드라이트와 세로형 세븐슬롯 라디에이터 그릴, 사각형 테일램프, 돌출된 범퍼 등에선 고집스러운 랭글러만의 디자인 철학이 두드러집니다. 다만 앞 유리차 시야를 기존 모델 대비 넓혔다든가 LED 헤드램프 등 시간의 흐름에 발맞춰 보다 진보된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도 엿보입니다. 측면에 위치한 트레일레이티드 배지는 이 차의 태생이 전통 오프로더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트레일레이티드 배지는 쉽게 말해 미국 군용차를 평가하는 인증입니다. 네바다 오토모티브 테스트 센터가 주관하는 캘리포니아 루비콘 트레일을 비롯한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오프로드 코스에서 이뤄지는 테스트에서 성능 검증을 마친 차량에만 부여됩니다. 지프는 사하라뿐만 아니라 신형 랭글러 모든 모델에 해당 자격을 부여하며 오프로더 대명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조했습니다. 홈로를 주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인 지상고가 기존 모델보다 39mm 높아진 것도 특징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898리터에 최대 2050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해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외부 디자인에 비해 내부는 제법 변화폭이 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모델 대비 커진 전면 창문 크기와 넓어진 차폭 덕에 넉넉해진 실내 공간 속 8.4인치 터치스크린 방식의 모니터가 눈에 띄는데요. 지난 CES 2018에서 공개된 4세대 U-커넥트 시스템이 채택돼 연결성과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네, 터치스크린에 존재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사실 이 FCA의 그 기존 모델들 같은 경우에 이 터치스크린의 조작감이라든가 이 터치감, 반응 속도 등에 대해서 좀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적용된 시스템에서는 터치감이라든가 반응 속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의 전반적인 고급감은 차량 가격대를 생각하면 아쉬운 수준인데요. 무게중심을 오프로드에 뒀다는 점을 감안해도 비슷한 가격대 차량들과 비교해서 확실히 밀리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를 통해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내부만 놓고 봤을 때 온오프로드를 모두 아우르는 데일리카를 표방한 경쟁력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아무래도 오프로드 기반의 차량인 만큼 승차감이 마냥 편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쪽 공간이 이 정도 남고 또 이 긴 헤드레스트 등을 보면 적당한 승차감 정도는 유지시켜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그리고 여기 통풍구나 220V USB 포트가 있는 기본적인 성능은 갖춘 셈이고요. 랭글러 사하라의 엔진은 기존 3.6L 가솔린에서 4기통 2.0 가솔린 터보로 다운사이징 됐습니다. 때문에 도심 주행의 효율성을 잡겠다고 오프로드 특유의 힘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고 출력 272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동력 성능으로 오히려 힘은 더 좋아졌습니다. 다운사이징된 엔진이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리며 연비적인 측면도 좋아졌는데요. 리터당 도심에서는 8.3, 고속에서는 10, 복합에서는 9km/L의 제원상 연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심과 고속주행을 섞어 서울과 파주 일대 약 50km를 주행한 결과 실연비는 리터당 7.8km 정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돌아온 지프 랭글러의 사하라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다양한 변화 시도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태생이 오프로더인 만큼 최근 도심형 SUV로 사랑받고 있는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에선 분명 아쉬운 부분도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특정 타깃층이 아닌 좀 더 다양한 소비자들을 좀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랭글러라고 하면 매니아층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랭글러 사하라는 여성층을 겨냥한 디자인이나 편의상 측면도 잘 되어 있어서 좀 더 넓은 타겟층을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양한 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랭글러 사하라가 분명 대중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높기만 했던 랭글러라는 차량의 진입 장벽을 분명히 낮출 수 있는 모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시도가 또 시장에서 얼마나 먹혀들지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로 작용할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